국민의 눈높이를 들먹이면서 국민은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의대 증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눈높이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1509명을 확정 지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일단 한 고비를 넘은 듯 보였습니다. 의료개혁 반발이 아직은 멈춘 것도 아니고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들도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의대 증원의 법적인 확정이 주는 위력이란 게 분명히 있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료개혁 반발이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가 있었고 적어도 머지않아 정상화 과정으로 진행되리라는 예측은 누구라도 할 만했었습니다. 언론들이 추석 기간에 의료 마비가 올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관계당국은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각에서 2026학년도에 증원을 보류하자, 즉 의대 증원을 당분간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고 이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멋들어진 말과 함께 국민이 원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 또는 원점으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에 나서기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도에 1509명의 기확정된 증원을 보류하자, 이 주장이 어떤 의미를 내포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조금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첫째, 다시 의료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지난 27년간 그 어느 정권도 하려다 못했던 그 의료개혁을 마침내 1509명의 증원을 되돌릴 수 없도록 못 박아 확정했는데 지금 당장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지금 당장 불만 세력의 반발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고, 그들의 고집을 꺾기가 너무 힘들다고 다시 27년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증원 확정으로 핵심적인 첫삽을 떴고 필수 의료에 수가를 올린다든가 중증 환자와 일반 환자들이 각각 이용할 병원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개혁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다만 시간을 두고 의사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는 것은 의료계에 자칫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 주장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밀어붙일 수 있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의료계에 던진 셈인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끼얹어 다시 새롭게 활활 타오를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인 것입니다. 이때다 싶은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후속개혁으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향후 5년간 이를 위해서 10조 원의 재정 투자를 할 방침이다. 사실상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 둘째, 국민들께 의료개혁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의 비상의료체계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힘들게나마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신문기사를 보라. 계속 의료개혁 필요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응급실 뺑뺑이 등 숱하게 많은 기사들이 이런 사실들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개혁 반발 때문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새롭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되던 일이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의료개혁에 나선 것 아니겠나. 셋째, 미래의 더 큰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도 늦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인력 양성은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린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증원된 의사 인력이 추가되는 것이라서 지금 증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5,000명이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들먹이면서 국민은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의대 증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눈높이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괴벨스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조작했습니다. 왜곡된 국민의 눈높이를 등에 업고 수백만 유태인들과 장애인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과연 국민이 옳았습니까? 뇌송성 구멍타기라는 말로 기억되는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특정 세력의 불순한 목적에 의해서 전 국민이 속았던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이 괴담 선동으로 인해서 3조 7천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광우병 소고기라는 것이 당대의 국민의 눈높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2016년 경북 성주에 미군의 사드 포대가 배치됐을 때 국민들은 전자파 괴담에 휩쓸렸습니다. 전자파에 튀겨진 성주 참회, 그것이 옳은 눈높이였습니까? 작년 8월 후쿠시마 처리수 사태 때에도 대규모 괴담 선동이 있었습니다.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우럭, 핵폐수, 방사능 테러 등등 흉흉한 단어들이 난무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9,633건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고 5,369건의 일본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세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건의 부적합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입니다. 이 핵폐수 괴담으로 우리 정부는 1조 5천억 원의 비용을 쏟아야 했습니다. 서울시장 때도 기억이 나십니까? 생태땅집 괴담이 있었습니다. 페라가모 구두 괴담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부인을 줄리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목격자까지 조작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보시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생태탕집 괴담, 줄리 괴담, 디올파우치 공작,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조작, 다시 말하면 여론조작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은 때때로 이렇게 거짓말에 취약합니다. 속이면 속이는 대로,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당해왔었고 그것이 당대의 여론이요 국민의 눈높이였던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 얼마나 꿈결 같은 말입니까?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은 때때로 옳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 팩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 말고 이것이 옳다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설명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자는 참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이란 일종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원래 달콤한 사탕을 주는 쪽으로 휩쓸리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사탕을 받아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당장은 쓴 약을 받아먹으면서 나중에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눈앞에 달콤한 사탕입니까? 당장은 써서 삼키기에 불편하지만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후손에게 행복을 물려줄 그것을 원하십니까? 의료개혁으로 윤 대통령이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대통령이란 존재를 작은 미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까요? 대통령이란 존재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라는 시각으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룬 분, 27년간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이 꽉 막혀온 의료개혁을 마침내 이루어낸 분, 한미동맹을 한미일체형 확장 억제로까지 승격시킨 분, 망가져가던 원전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분, 전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낸 분,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킨 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수출 총액에서 일본을 뛰어넘어 진정한 그 길을 이루어낸 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최대치로 올린 분, 저출생 국가이던 대한민국을 집집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채우신 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이렇게 굵직한 것만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작은 측면, 미시적인 측면에서 당장 뉴스로 지면을 장식하는 최상병 특검이 어떻다는 등, 대통령의 경로가 어떻다는 등, 디올 파우치가 어떻다는 등, 이런 것은 모두 다 거시적 관점, 즉 역사의 큰 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하찮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일과성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국민이 당장 알아주지 않는데도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 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을 밀어붙이는 외로운 짝사랑 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윤 대통령의 외로운 사랑을 받아주실 겁니까? 제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추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